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AI 기능을 대폭 강화한 갤럭시 S26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노태문 DX 부문 사장은 AI를 보다 쉽고 직관적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글과 AI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현장에서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이크에 초 꽂아줘. 사진 속 케이크에 초를 꽂아달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초들이 생성됩니다. 별도의 필름 없이 측면에서 화면을 볼 수 없게 하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도 모바일폰 최초로 탑재됐습니다.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사용자가 원하는 앱에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갤러리 앱을 프라이버시 모드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환을 한 뒤에 갤러리 앱에 들어가면 옆 각도에서는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된 갤럭시 S26은 한층 진화된 AI 기술들이 대거 탑재됐습니다. 특히 빅스비와 제미나이뿐만 아니라 퍼플렉시티까지 AI 에이전트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속 문서를 추출해주고 AI가 전화를 대신 받아 보이스피싱까지 걸러줍니다. They made the AI better integrated throughout all the phone and all the apps. I have has 25 right now, so I will do the upgrade for sure. 삼성은 AI 기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글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갑니다. 특히 이번 신작에는 구글과 공동 개발한 AI 운영체제가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S26를 시작으로 이 AI OS를 점점 더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고, 이런 부분에 구글과 아주 타이트하게 협력을 해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삼성은 지난해 말까지 총 4억 대의 갤럭시에서 가능했던 AI를 올해는 8억 대까지 2배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철옹성 같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지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곽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은 집값이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입니다. 강남 집값은 모처럼 하락 전환했다고요? 맞습니다. 이번 주 일단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0.11% 올랐습니다. 4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강남 3구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용산도 집값이 떨어졌는데요. 특히 강남과 서초는 2024년 3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집값이 하락했습니다. 이곳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걸 감안하면은 집값 하락이 더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반면 강남과는 달리 그간 집값 상승이 주춤했던 서울 외곽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은 오히려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신혼부부나 이런 젊은 층의 수요가 높은 성북과 은평, 또 강서 등의 상승률은 여전히 0.2%를 넘는 수준입니다. 또 특히 은평은 지난주보다 상승률이 3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이 지역은 15억 원 미만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대출이 최대 6억 원까지 나오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무주택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30대와 40대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상승률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성남 분당과 용인 수지, 또 수원 영통, 구리, 하남은 과열 분위기입니다. 네, 문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되는 5월 10일 이후일 겁니다. 이후에도 이런 흐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후엔 오히려 매물이 잠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현재는 지금 세금 부담을 우려해가지고 다주택자들이 은퇴한 연령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물을 내놓고는 있지만 5월 10일 이후로는 안 팔고 보유하는 쪽으로 돌아설 거란 시각이 좀 앞섭니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이 되면은 팔았을 때 실익보다는 이 주택을 보유할 때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경우 매물이 줄어서 가격이
오를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나오는 급매물의 가격이 끝없이 떨어질 수는 또 없는 노릇입니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가 호가를 낮출 수 있는 마지노선을 양도세 중과로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신한 프리미어에 의뢰해가지고 양도소득세 중과 전후에 세금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115제곱미터를 5년 동안 보유해서 30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경우를 가정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도세 중과 전에는 세금이 한 13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중과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2주택자는 한 21억 원, 그리고 3주택자는 24억 원까지 세금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2주택자가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최대 한도는 한 8억 원, 그리고 3주택자는 11억 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실제 해당 면적대 가격이 10억 원 이상 떨어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 값이 쉽사리 꺾이지 않는 이유, 결국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시가 파격적인 계획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총 8만 5천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착공을 목표로 한 수치가 한 7만 9천 가구였던 걸 감안하면 6천 가구 늘어난 수치입니다. 집값을 안정시킬 최선의 대안은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 확대란 판단에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는 착공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이주비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금지와 같은 지금 정부의 정비 사업 규제가 계속되는 한 착공이 원활히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5월 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후 9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한은은 그동안 시장이 우려하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오늘 채권 금리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경제부 정원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한은이 6번 연속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 금리는 하락했죠. 이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사실 똑같은 동결이었는데 오늘 좀 시장금리, 국고채 금리가 다소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기준금리와 직접 비교하는 국고채 3년 금리 3% 초반까지 다시 내려왔고요. 앞서 이제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이 이례적으로 대외 인터뷰를 통해서 국고채 금리가 너무 높다고 메시지를 내면서 다소 안정을 찾았었지만 그럼에도 시장에는 좀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처럼 점도표를 처음으로 도입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 점도표는 6개월 후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조건부로 전망을 합니다. 금통위원 6명에다 총재까지 7명이 각 3개씩 보시는 것처럼 이제 총 3개의 점을 찍습니다. 3개씩 찍으니까 7명이 3개씩 찍으니까 21개의 점이 되겠고요. 6개월 후에 이번에 이제 2.75%의 점이 하나 찍히면서 좀 불안감을 자극하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국고채 스프레드가 과도하다고 평가를 했고요. 금통위 내부 논의를 전하면서 금리 인상론을 일축한 것이 시장 불안을 잠재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총재의 발언을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3개월은 6개월하고 달리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논의는 없었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신 분은 3개월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네, 공개된 점도표를 보면 금리 인상 가능성도 그렇지만 향후 인하 가능성도 높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을 했지만 인하 가능성도 앞서 보신 점도표상으로 이제 크지는 않습니다. 작년 말만 해도 인하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오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도 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고요. 금리가 당분간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은 이번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도 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에 수정 경제 전망을 내놨는데요. 작년 11월에 했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이번에 2.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경제 회복 흐름이 좋다 보니까 금리를 내릴 명분이 좀 더 적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좀 내렸다는 점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보시는 것처럼 1.9%에서 1.8%로 낮췄습니다. 올해 2%라는 이제 기저효과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내년 1.8%니까 사실상 사이클상으로 보면 올해 경기 고점으로 내년에는 경기가 다소 좀 꺾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점도표상의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이런 경기 하방 리스크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이유로 환율 불안이 지적돼 왔는데 다행히 최근엔 환율 불안이 진정되는 양상입니다. 환율과 관련해서 이창용 총재는 어떤 평가 내놨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 오늘 원달러 환율 낮 정규 거래를 1,420원 정도, 26원 정도에 마감을 했는데요.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불과 이제 지난 금통위 때만 해도 한국은행 환율에 대한 고심이 굉장히 깊었었는데 이번 금통위에서는 환율이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다행이라면서 작년 환율 상승을 부추겼던 내부 요인들이 좀 다소 안정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핵심 배경으로 이제 국민연금이 큰 역할을 했다고 짚었는데요. 해외 투자를 200억 달러 이상 줄이고 환해지를 보다 유연하게 하겠다고 국민연금이 밝힌 점이 환율이 1,500원대로 갈 거라는 시장의 기대를 바꾸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의 환율 전망에 대해서 외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좀 이른 상황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경제부 정원우 기자였습니다.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코스피가 6,300선마저 돌파하면서 서학개미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담고 싶은데 그럴 때 세금을 깎아준다던 계좌의 도입은 깜깜무소식입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는 동안 투자자들은 국장 복귀 타이밍을 놓치고 대목을 맞은 증권사들도 고객을 유치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입니다. 김다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국내 증시로 돌아오고 싶은 해외 주식 투자자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매수할 때 최대 1,10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국내 주식 복귀 계좌, 이른바 RIA가 아직 출시되지 않아서입니다. RIA는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1분기 내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를 감면해 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의 근거가 될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여야 대치 속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한 달 넘게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미특위도 좀 해야 돼가지고 우선이 대미특위입니다. 아직 협의가 안 들어갔어요. 해당 법안이 3월 내 통과하지 못하면 100% 감면 대상이 되는 복귀 시점을 미루는 등 법안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또 계좌 출시가 지연되고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복귀 시점도 그만큼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2분기까지는 좀 늘려주거나 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시행된다고 해도 3월 한 초중순이 될 건데 그러면 1분기가 사실 거의 끝난 거잖아요. 아마 그거는 소위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불장 대목을 맞아 고객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와야 할 증권사들의 속도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불장이잖아요. 이때 돌아와야 되는데 또 나중에 뭐 장 꺾이고 난 다음에 고객들이 돌아오겠습니까? 시기에 좀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죠. 1분기 내 100% 감면 혜택을 주도록 전산 등을 구축했는데 계좌 출시가 늦어지면 관련 시스템을 다시 정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면 또 뭐 세부 혜택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니까 전산의 노력을 또 수정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전문가들은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급등한 국내 증시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다시 해외로 나가는 투자금이 늘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국경제TV 김다빈입니다. 한국전력이 지난해 13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재작년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선 데 이어 창사 이래 사상 최고 실적까지 낸 겁니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실적 호조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면서 산업계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인하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한전의 지난해 실적 얼마나 잘 나온 겁니까? 네. 오늘 오후 공시된 한전의 지난해 결산 실적을 보면요. 우선 연결 기준으로 13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전년보다 약 5조 원, 60% 이상 급증한 수준인데요. 지난 2016년 12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특히 지난해 매출이 97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3% 증가하는데 그친 점을 감안하면 수익성이 크게 나아진 겁니다. 이 같은 실적 개선은 일단 국제유가 하락이 LNG 수입 단가와 전력 도매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며 연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영향이 컸습니다. 이로 인해 자회사 연료비는 3조 원 넘게 감소했고요. 민간 발전사 구입 전력비도 6천억 원 줄었습니다. 또 2024년 10월 전력량 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8.5원 인상된 영향에 판매 단가가 오르며 전기 판매 수익도 4조 넘게 늘었고요. 여기에 비용 절감과 사업 조정, 비핵심 자산 매각 등 재정 건전화 노력도 실적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평가입니다. 네, 역대급 실적을 거두긴 했지만 여전히 부채가 많은 데다 올해 지방선거와 맞물려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경영계에선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한전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물가 충격을 줄이기 위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의 전기를 공급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이 기간 무려 47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누적 적자를 떠안게 됐습니다. 그 뒤로 요금이 오르고 연료 가격은 안정되면서 수익성은 꾸준히 개선됐지만요. 여전히 누적 영업 적자는 36조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는 2022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을 7차례에 걸쳐 약 70%나 올렸는데요. 특히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주택용 요금은 동결한 채 산업용 요금만 인상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이 역대급 영업이익을 내면서 산업계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인하 요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전은 최근의 실적 개선이 과거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발생한 원가 상승분을 회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전기요금 인하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재무 정상화까지도 갈 길이 먼데요. 지난해 한전의 연결 기준 총 부채는 206조 원에 달하는데 하루 이자 비용으로만 119억 원을 부담하고 있고요. 특히 한전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매년 10조 원 규모로 송배전망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막대한 투자 지원을 마련하려면 재무 개선을 통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기업의 전기료 부담이 커지자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용 요금 체계를 개편하려고 구상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발맞춰서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화함으로써 이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인데요. 태양광 발전이 활발한 낮 시간대인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엔 전기요금을 낮추고 저녁 시간대인 오후 6시에서 8시엔 요금을 올리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또 주말 전기요금도 3년간 한시적으로 50%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적인 고로 생산 위주의 철강사들이나 석유화학 기업들은 전기요금 부담이 늘 수 있어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 과잉, 경기 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수준 자체는 손대지 않은 채로 이제 시간대만 조정하는 이번 개편이 산업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통상부는 그래서 이러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데요. 산업부 관계자는 시간, 계절별 요금 개편에 대한 업종별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면서 요율 조정폭이 구체화돼야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이 시각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집값이 하락하고 주택 매물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해체가 넘지 못할 벽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새 시대를 연 우리 증시에 대해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훈 기자, 이 대통령이 3차 상법 개정안을 거론하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자본시장이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의 국회 통과를 언급하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언급한 추가 제도 개선책은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인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입니다. 이 세금을 피하기 위한 기업 오너의 의도적인 주가 하락을 막자는 게 핵심입니다. 이 불가능했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된 것처럼 부동산 공화국 해체도 넘지 못할 벽이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으로 자본 대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며 이를 한층 더 가속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언사에 대해 대결과 전쟁을 향해 질주하던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신뢰를 쌓고 공감을 만들어야 한반도의 구조적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카드사 회원이 늘어나는데도 카드업계의 순이익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우대 대상 확대 때문에 카드 결제건이 많아질수록 카드사가 오히려 손실을 보는 역마진 구조 때문입니다. 김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 카드사 회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0만 명 이상 늘었지만 오히려 카드 업계는 걱정입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우대 적용 가맹점 확대가 겹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이후 수수료는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고 올해 우대 수수료 혜택을 받는 영세 중소 가맹점 수는 308만 7천여 개로 1년 전보다 2만 8천 곳 늘었습니다. 전체 가맹점의 95.7%가 우대 수수료율 대상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카드사가 수수료로 마진을 남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카드사의 본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수익성 제고를 위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각사가 분주히 노력하고 있고 주요 카드사 4곳의 연간 순이익은 전년 대비 8% 감소했습니다. 특히 회원수가 많은 신한카드와 국민카드의 하락률이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수익성 악화에도 카드사들이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포인트와 할인 혜택을 줄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카드 출시 후 3년이 지나면 약관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지만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 금융상품은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카드사들의 씨름에도 금융당국은 수수료 인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영세 중소 가맹점 보호를 위해 현 수수료율이 책정됐으며 향후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카드사들은 카드론으로 마진을 메꾸는데 조달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로 인한 카드론 취급액 감소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카드 업계는 대출 총량 규제 산정에서 제외되는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린입니다. 할아버님께서는 사람의 가능성을 믿으셨고 사람을 위한 혁신을 이루셨습니다. 그 울림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더 크게 다가오며 많은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할아버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